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쯤 돼가지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분석 영상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코스피 차트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채널과 그리고 볼벤 하단 그리고 레벨까지 너무 잘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어요. 한국 주식이 생긴 이래, 거래소가 생긴 이래 지금 1파를 1990년 전까지 해갖고 1파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2파 진행을 해가지고 이 구간을 바로 빨파를 만들면서 바로 IMF 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진행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3파의 진행 상황을 2008년도까지 해갖고 2007년도 말, 2008년도 초죠. 이때까지 해갖고 쭉 진행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오고 그 이후에 조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조정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정확하게 치면 3파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요. 정확하게 치면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 빨파를 맞추는 부분에서 결국 이때 맞췄어요. 코로나 때 뒤늦게 맞추고 볼벤의 하단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바로 하단 테스트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4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5파의 상승이 바로 코로나 이후에 그 이후에 바로 돈질로 한 번 더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동성 장세로 5파가 진행을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차트를 제외하고도요, 유동성 장세로 올린 상승은요, 이거 다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다 메꾸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안 좋게 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요, 상승이 이루어졌고 좀 상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간은 아니래도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지려고 했다라면 이 채널 자리를 놓는 이 부분에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올라갔으면 좀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상황들이 되지 못하고 잘 보시면 상단이에요. 또 상단이고 그런데 이 상단을 뚫고 나서 그 이후에 꺾일 때 그냥 지지 한번 봤더니 그냥 무너지면서 장대봉이 확 나와버렸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이 큰 차트가 이게 나름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의 차트란 말이에요. 이 큰 차트가 이쁘게 나름 이쁘게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차트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이 이후에 하락의 시작 시점은 하락의 장세는 여태까지 총 올라왔던 구간에 대한 조정이 돼버려요. 이 조정이 돼버린다라는 거는 이만큼 올라왔던 구간이 빨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마지노선 삼아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이걸 지키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걸 깨는 상황을 이제 진행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파갈이 이렇게 깨지는 시점까지 하락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파갈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들은 메꾸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물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만해요. 하지만 결국 하락의 폭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하락의 폭을 키우게 되면 여러분들 결국 유동성 장세로 상승을 했던 그 구간들을 다 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하는 시기 자체는 사실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2008년도 말이죠. 2008년도 한 10월인가 11월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때 1차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요쯤 돼요. 요쯤 되는데 1차 양적 완화를 돈지를 시작을 하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3차 양적 완화를 2014년도 한 말쯤 한 이쯤 됐어요. 이쯤 돼가지고 2014년도 말에 3차 양적 완화까지 끝냈단 말이에요. 돈지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좀 증시는 미증시는 조금 조정을 하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2008년도 이후로 돈질을 해서 올린 장세예요. 결국 이 이후로의 시기 자체가 여러분들 유동성 확대의 시기였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때까지가 유동성 확대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시기는 유동성 축소의 시기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동성 확대의 시기는 모든 상품들이, 현물 상품들이 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 모든 상품들도 마찬가지,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게 끝나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의 시기가 됩니다. 즉 돈을 회수하는 시기가 돼요. 돈이 씨가 마를 때까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제 시작했을 뿐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품 가격들의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리고 증시도. 당연히 증시가 부동산보다는 앞장서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증시가 지금 상황에서 더 안 좋게 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요, 그러면 내려온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내려온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내려왔던 이 부분들 또한 차트를 이쁘게 맞춰 가지고 오파식으로 이쁘게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오파식으로 이쁘게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왜? 하락을 지키면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하락도 관리를 해 가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황들이 되느냐, 떨어졌던 구간들을 한 번은 깰 거예요. 반등이 나왔고 뭐 깨고 이 떨어졌던 구간 노빠를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너질 때는 이 하락의 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락이 단번에 확 크게 초반부터 만들어지진 않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초반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2008년도 금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락의 폭이 단번에 뭐 이렇게 쭉 간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하고 나서, 떨어진 구간에 대한 조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처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2008년도 금위기 때는 이 안에 있는 3사예요. 여러분들 작은 구간에 대한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기는, 이번의 위기는 여태까지 총 올라왔던 구간에 대한 위기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하락의 폭이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물론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증시인데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 않냐,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 즉 하단, 이 자리에 대한 하단 정도는 테스트를 하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시라면 이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는, 좋은 위치가 올 때까지는 조금은 쉬어가는 시기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상승의 폭이 좀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문제는 또 그 이후에요. 여러분들 그 이후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이 안에서 박스권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가 여태까지 관리를 하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납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야, 이렇게 지키면서 만들어졌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올라왔던 구간들이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가 유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유지가 된 게 이제는 꺾이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즉, 현재의 시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예요. 좋은 시기 다 갔다라는 겁니다. 끝났다. 좋은 시기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의 차이예요. 살아남게 되면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기를 잘 넘기셔가지고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조언을 드립니다. 코스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다들 살아남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